안녕하세요, 토마토님들. 토마토 컨트리의 토마토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운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계시나요? 아직 좀 이르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사이. 이런 때 더욱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과 이별을 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친근한 대상들과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즐거워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프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별은 그렇게 유쾌한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별을 주실 때는 성장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튼 이별은 너무 아픕니다. 그쵸? 그럼 AI 사연 우리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연습. 첫 번째 사연은 글을 읽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하루에 12번쯤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머리로는 끝난 걸 아는데 입이 그걸 몰랐어요. 전화번호를 지워도 손가락이 기억하더군요. 삭제한 대화창 위에서 자꾸 엄지손가락이 떨렸어요. 어느 날은 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봤어요. 화면 속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조금씩 글을 읽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름 대신 침묵을 부르고 기억 대신 오늘을 살면서요. 가슴이 참 아픈 사연이네요. 사연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그 불빛이 너무 무서워서요.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었고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이별은 언제나 조용히 완성된다는 걸. 소리 없이 천천히 내 안에서. 그 사람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 비 오는 날의 약속.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걸었던 날, 비가 왔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로가 젖어가는 걸 알면서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헤어지자고 한 건 나였지만 그가 돌아선 뒤에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이 참 불쌍하더군요. 그 후로 비가 오면 약속처럼 나갔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데. 같은 우산, 같은 거리, 같은 시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포기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품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걸. 오,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러면 비 오는 날마다 밖에 나가고 어느 날 꽃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 꽃을 자꾸 귀에 꽂고 싶고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 바로 AI 소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소설 제목은 불 꺼진 창가에서입니다. 불 꺼진 창가에서. 그날 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 빗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탁자 위 머그잔, 그리고 식은 커피. 그녀는 떠났다. 사흘 전 문을 닫은 건 그였고 등을 돌린 건 그녀였다. 그는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눈동자에 잠깐 머물렀다가 금방 사라졌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울 것 같아서. 제1막 봄의 입구. 봄. 미세먼지와 벚꽃잎이 섞여 도시가 흐릿했다. 창가 자리. 그녀는 민트색 가디건을 입고 앉아 있었다. 처음 본 그는 웃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짧게 웃고 금방 표정을 거두었다. 그녀는 얼음을 저었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혔다. 그들의 시작은 선언이 아니었다. 약속도 계획도 없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개의 발걸음뿐. 그녀는 아침마다 하늘 사진을 보냈다. 오늘 맑음. 그는 답했다. 그래, 너 빼고는. 장난이었다. 그녀는 그 장난을 몇 번이나 저장해 두었다. 그는 배웠다.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구한다는 걸. 따뜻한 머그잔, 어색한 칭찬, 좋은 날의 스크린샷. 그 시절에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막 여름의 균열. 여름이 오자 잦은 비와 함께 작은 틈이 생겼다. 그녀의 답장은 늦어졌다. 미안, 오늘 회식. 미안, 잠들었어. 사과가 늦었고 사과가 늘어났다. 그리고 온기가 줄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잠을 줄였다. 새벽 2시, 새벽 3시.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말했다. 요즘 오빠는 너무 조용해. 그는 대답했다. 그래야 내 생각을 오래 하지.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얼음을 오래 저었다. 침묵이 늘었다. 문장 사이, 숨 사이, 그의 방과 그녀의 방 사이. 어느 밤 그는 택시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가 사는 동네로, 그냥 가까운 곳까지. 비가 내렸다. 그는 내리지 못했다. 내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산막 문턱에서 금요일 비. 그는 회식을 빠져나왔다. 그녀에게 말할 계획을 반복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속으로 몇백 번쯤 되새겼다. 그녀의 집 불은 꺼져 있었다. 대신 옆집의 불이 켜져 있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잔 부딪히는 소리, 낯선 남자의 저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최악이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우산을 놓쳤다. 빗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다. 심장은 귀리에 붙어 뛰었다. 그는 한밤 그 골목을 3번 돌았다. 첫 번째는 분노로, 두 번째는 당황으로, 세 번째는 체념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람을 핀 거죠. 너무했네. 그리고 돌아섰다. 돌아서는데 전부가 걸렸다. 두 사람의 계절, 식탁 위 2번째 컵, 저장해둔 스크린샷들. 그날 밤 그는 자지 않았다. 아침이 오는 게 싫어서. 제3막 메시지. 사흘 뒤 짧은 문자 한 줄. 이제 그만하자.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문자들을 읽었다. 너무 슬퍼. 밥 먹었어? 지하철 탔어? 일찍 자. 말끝마다 작은 하트가 붙어있던 날들. 그는 그녀가 남긴 물건을 꺼냈다. 머리핀, 파란 볼펜, 제일 자리에서만 쓰던 컵, 그리고 편지 한 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오빠 곁이 편안한데 이상하게 숨이 가뻤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뭔지 점점 헷갈렸어. 그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로 다시는 펼쳐보지 않았다. 접힌 자리는 마음에 남았다. 그는 담배를 늘렸다. 안 돼. 죽어. 하루 한 갑, 하루 2갑. 연기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앉아 있었다. 내 집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실내 오변 안 됩니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돌아올 것 같아서. 그 환상을 스스로 믿을까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네. 여자가 식어버렸네. 기다리다가 지쳤네. 좀 슬프네요. 그쵸? 오막 이별의 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동네에 갔다. 비는 오지 않았다. 다행이다. 미친 건 아니네. 그는 우산을 들었다. 비가 오는 척 하려고. 미친 건 아닌데 미친 척 하는 거네. 골목 초입, 불 꺼진 창, 고양이 한 마리, 캔 냄새, 오래된 자전거 체인. 그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빛이 얼굴의 절반을 지웠다. 숨이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한 발 다가가려는 순간 창문이 열렸다. 다른 사람의 웃음, 짧은 대화, 그녀의 기침 소리. 그는 뒷걸음질 쳤다.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합의였다. 합의. 세계를 놓아주기로 한. 씁쓸하네요, 여러분. 그는 돌아섰다. 이번엔 빠르게. 힘이 남아있을 때 떠나야 해서. 치유될 수 있는 힘. 집에 도착하자 벽지가 더 낡아 보였다. 식탁 위 두 번째 컵. 그는 그 컵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래, 잘 지내라. 그 말은 그녀에게가 아니었다. 자신에게였다. 육막 이후의 시간. 초가을. 그는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눴다. 일이 있는 시간, 그녀가 없는 시간. 그녀가 없는 시간은 느렸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속도로, 세탁기가 탈수하는 속도로, 라면이 익는 3분의 속도로. 그는 식탁에 두 개의 접시를 계속 놓았다.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늦가을. 그는 담배를 끊었다. 커피를 진하게 바꿨다. 밤마다 산책을 했다. 그녀의 골목은 돌아가지 않았다. 걷다가 멈추고 멈추다 다시 걸었다. 가끔 주머니 속 접힌 편지가 만져졌다. 그는 손을 빼고 주먹을 폈다. 초겨울. 첫눈. 그는 회사 창가에서 혼자 있었다. 사람들이 떠들었다. 사진을 찍어댔다. 하지만 그는 찍지 않았다. 퇴근길. 그는 일부러 멀리 돌아갔다. 길이 길어야 생각이 줄어든다고 믿었다. 집 앞 문턱에서 그는 신발을 벗지 못했다. 문지방이 높아졌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 그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칠막. 작은 회복. 그는 물건을 정리했다. 버리지는 않았다. 서랍을 옮기고 책을 쌓고 봉투 라벨링을 했다. 라벨은 이렇게 썼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묶인 기억들. 그는 저녁마다 노트를 폈다. 세 줄씩 썼다. 오늘의 날씨, 먹은 것, 걷는 것, 그리고 걷는 동안 본 것. 어느 날 노트의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생각이 조금 덜 났다. 그 문장은 그의 손을 덜 떨리게 했다. 팔막, 뒤늦은 깨달음. 그는 알았다. 집착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오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란 걸. 그는 또 알았다. 포기는 패배가 아니라 오래된 사랑을 사랑 자리에 눕히는 일이란 걸.
죄송합니다. 잠깐 감정이입이 됐네요.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었다. 그 흔들림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머그잔을 닦았다. 그녀가 쓰던 컵, 닦고 말리고 사람 맨 안쪽에 넣었다.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손이 덜 아팠다. 구막, 다시 봄, 또 봄이 돌아왔다. 그는 같은 카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았다. 새로운 바리스타가 인사를 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웃음이 예뻤다. 그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벽에 붙은 공지문, 꽃가루 주의, 일시적 휴무, 드립커피 입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를 외우지 않았다. 다만 견뎌냈다. 견디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카페를 나오며 그는 하늘을 봤다. 옅은 파란색. 그는 걸었다. 발끝이 가벼웠다. 가벼운 기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늘 사진을 참 많이 찍어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남아있네, 그쵸? 신막, 마지막 독백. 밤, 불을 끈 창가. 그는 라이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제 불은 필요 없었다. 빛은 충분했다. 도시가 빌려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앉았다. 손을 포개고 어깨를 내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낭독처럼 사랑은 서로를 구원하려다 가끔 서로의 그림자가 된다. 하지만 그림자 덕분에 우리는 빛을 배운다. 그는 눈을 떴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래, 잘 지내라. 그 말은 여전히 그녀에게가 아니었다. 오늘을 통과한 나 자신에게였다. 에필로그 작은 문장들. 사랑이 끝나면 미련이 남고 미련이 타고 나면 고요가 온다. 고요가 좀 더 지나면 마침내 그 사랑을 잘 놓았다는 증거가 생긴다. 그 증거는 거창하지 않다. 식탁에 하나만 놓인 접시, 접힌 채로 서랍에 있는 편지, 비가 와도 챙기지 않는 우산, 그리고 불 꺼진 창가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한 문장, 괜찮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으로. 끝. 토마토님들 다들 코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언제나처럼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마무리 인사 듣지 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푹 주무세요. 양을 또 10가지 세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컨트리의 토마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